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항공 관광 영어 전공 한눈에 보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이쪽으로만 특수성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들긴 했지만 대신 학습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 사실은 내가 이쪽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꼭 항공 관련된 또는 관광 관련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면접을 보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공이라서 제가 그쪽 관련된 과목을 가지고 이제 학습법을 제시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항공만 적었는데 이제 제 뒷타임에 이제 호텔 경험이 있으신 전다혜 교수님이 또 해주실 거거든요. 대신 뭐 적용은 어느 곳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항공 관광 영어 전공 트랙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신 건가요? 다? 다 그러신가요? 네, 아닌가요? 네, 아니신 분들, 아니신 분들은 학습법을 들으러 오신 거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물론 저도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태솔 박사를 이제 외대에서 했고 석사도 외대에서 했지만 저도 이제 해외 경험은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한 경험보다는 이제 뭐 돈을 모아서 여행을 좀 많이 다녔고 이제 보통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네이티브 라이크처럼 가볼까라는 고민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영어를 잘해볼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프랙티컬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미 여기에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와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슬쩍 저 뒤로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 때 나름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네이비 컬러를 쫙 깔았는데 여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여러분 거에는 어쩜 이렇게 밋밋하죠?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은. 네. 자, 일단 순서가 제가 지금 사실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사례 바탕으로 학습법 제시라고 했고, 근데 여기에 가면 이제 뒷부분에는 또 제가 이제 항공 서비스과나 항공과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 또 그쪽에 교수님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자료를 좀 받았죠. 받아서 이제 그분들 조언도 한 좀 2개 정도 넣었는데, 받기는 한 6, 7개를 받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관광영어 트랙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항공 관련 과목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항상 왜 어딘가에 가면은 그 보너스로, 팁으로 뭐 하나 받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스닝 따라잡기도 하나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스닝 따라잡기는 사실 어느 과목에 적용을 하셔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토익, 토플을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런 방법을 써서 가르쳤었는데 나름대로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언급하는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과목도 있고 또 뭐 듣지 않으신 과목들도 있지만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승무원 사례를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뭐였냐면 이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외대를 나왔어요. 외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이 되신 분인데 여기 보시면 면접 스킬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면접 스킬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나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못 알아들었다. 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게 면접 스킬이에요. 근데 외국어 소양을 쌓는 데 집중했다 그랬죠. 사실은 영어 실력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항공 관광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가면 사실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어 소양을 쌓는 데 집중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했고 실제 중국 항공에서 지금 근무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나는 다행히 외대에 다니는 동안 요거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친분을 쌓고 공부할 기회가 충분했다. 자, 우리는 외국인을 하고 친분을 쌓으려면 누구랑 쌓아야 될까요? 그쵸? 여기 뒤에 쭉 계시던 우리 원어민 교수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자, 외대의 장점, 우리 사이버 외대의 장점이 저거거든요. 원어민 교수님들이 많으시다는 거, 토요 오픈 특강이 많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충분했다라는 거.
자, 여기 잘 봐두세요. 외국어 소양, 그 다음에 외국인과 친분. 네. 자, 그리고 외국인하고 친분을 쌓을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러면 제가 혼자서라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저희 학부를 졸업하고 실제 아랍에미리트 항공에 들어간 학생한테 제가 의뢰를 받아서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 학교 과목이 굉장히 좋은 건 아시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토익 오픈 특강을 할 때도 보면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사실 웬만한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커리큘럼이 좋아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 보느라고 바빠요. 과제 하느라고 바빠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대신 제가 생각할 때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나 과목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또는 왜냐하면 죄송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시라도 과목 활용을 못 하시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커리큘럼이 회화도 있죠. 장문도 있죠. 원어민 교수님들 순수 수업도 있죠. 뭐 문법 수업 있죠. 뭐 청취 수업 있죠. 하다못해 뭐 관광서부터 해서 없는 게 없는 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콜로키움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제시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일본어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본어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강의 수강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출석을 하려고 출석 100%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단순히 돌려본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정말 강의를 꼼꼼하게 다 살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 강의를 꼼꼼하게 다 살피면 그 안에 무한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 사실 그걸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강의는 노트 필기를 하면서 꼼꼼히 들었고, 자, 요거는 제가 오탈 낸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오탈 낸 거예요. 자, 하면서 서를 빼먹었습니다. 자, 서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중요해요. 모든 강의는 자, 우리가 강의록이 제공이 되고 강의 교환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강의를 보면 어떻죠?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할까봐 강의록과 강의 교환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시험에 안 내려고 애를 썼는데, 원래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영상에 나왔던 강의도 잘 듣고 사실 거기서도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어디서 시험에 납니다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근데 딱 시험 때 낼 때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차, 강의에서도 좀 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그냥 강의록과 강의 교환은 여러분이 접하기 쉽잖아요. 사실 강의는 또 다시 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강의록과 뭐 강의 교환 또는 뭐 교재에서만 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노트 필기를 하면서 꼼꼼히 들었고, 그 다음에 원어민 교수님 및 학과 교수님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저랑 친해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랑 친해지시면 되고요. 자, 요거 저는 정말 이거 강추하는 방법이거든요. 집에서 혼자 직접 말하면서 영어를 많이 따라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통 회화는 원어민 교수님이나 내 주변에 있는 외국인하고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죠. 알고 있는 게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보통 뭐라도 얘기를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한번 미운 우리 새끼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시죠? 네. 반응이 이제서 나오는군요. 그 미운 우리 새끼에 보면 어느 날 사유리, 일본 방송인 사유리 어머니를 모시고 방송인 김구라가 하는 프로그램에 찾아간 거예요. 팬이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어디서 이제 배워온 거예요, 몇 마디.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배운 말을 김구라 씨한테 그냥 계속 뱉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하는 말이 한국말을 좀 배워가지고 배운 거를 무조건 써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웃기기도 했지만, 어학을 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대담성과 이 뻔뻔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그 상황에 김치찌개를 언급하면 안 되는데 김치찌개를 계속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김구라 입장에서는 아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뭐 이렇게 말을 또 리액션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되든 안 되든 뭐라도 알고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총을 쏘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직접 말하면서 영어를 많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집에서 총알 준비를 한 거예요. 총알 준비를 해서 그 총알을 어떻게 쓰지? 그쵸? 군대에서 군대에서 총알 준비가 돼야 돼요. 장교님이시라서 제가 군대에서 총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프 스터딩은 여러분들의 총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 근데 사실 오프라인으로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영어학부 좋은 게 뭡니까? 주중에 원어민들을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전화 영어 있고 그 다음에 화상 영어 있고요.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저희 학부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금 내잖아요. 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등록금 내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오프라인에 있는 학생들 보면 등록금 내고 전공 공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학원 또 가요. 그죠? 학원 또 가서 제가 그 예전에 파고다 어학원에서 한 10년 정도 영작을 가르쳤었거든요. 거기 가서 또 돈 내요. 그리고 나서 또 딴 데 가서 또 돈 내고 배워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는 아예 뭐 전공을 배우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전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용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기 걸 잘 활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파고다 같은 데 가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질문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창피해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질문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온라인에다가 대고 물으셔도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저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오프라인 수업도 적극적 참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과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볼 때 면접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질문만 정리하고 연습. 이게 여러분 여기 연습에다 동그라미 좀 해두세요. 이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충실하고 꼼꼼하게 그 다음에 연습이죠. 자,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연습을 많이 하였는가. 네, 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질문 리스트를 정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우리가 영어를 배워요. 그러면 내 사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단 주어진 제너럴한 사실을 배운다고요. 그러면 나의 상황은 좀 다르죠. 그러면 반드시 내 거는 따로 연습을 하고 내 거는 따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근데 그게 막상 닥쳐서 정리하고 연습하려면 안 되죠. 학교 교과목이 보시면 이제 이따가 항공 관련된 것도 내용을 드리겠지만 항공 용어도 알게 보면은 다 나의 예시는 주셨지만 결국 나의 상황에 맞게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용 중심으로 질문 리스트를 정리해서 요거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우리 긴장하죠? 그쵸? 저도 사실 긴장했어요, 지금. 아닌가 봐요. 긴장 안 해요. 저 사실 좀 긴장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외웠대요.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그쵸? 외우지 않으면 생각 안 나죠. 이해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 말고 외우세요. 그리고 외워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죠. 그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그 노래를 너무 못해요. 아니,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노래를 제가 못 들으니까. 근데 예전에 모욕회사 다닐 때 그 직원들끼리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했죠. 제가 노래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했을 때 어디 가서 누가 끝까지 고라더라도 끝까지 하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고 배웠어요. 조금 열심히 다니면서 배웠는데 너무 웃긴 건 연습한 노래만 잘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노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학도 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화하듯이 외웠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연습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항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과목이 사실 우리 영어과잖아요. 우리 영어학부잖아요. 모든 게 다 영어란 말이에요. 영어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한국과 교수님 조언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도 비슷한 말 하셨죠.
외운 듯한 답변. 근데 이거는 어느 면접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면접을 가도 외운 듯한 답변보다는 자연스럽고 먼저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영어 회화가 준비되어야 한대요. 그리고 특히 외항사는 자 이게 외국 항공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을 봐야 돼요. 토익이 아마 550 이상인가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700, 800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내용들은 아마 토익 공부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영어가 이거저거 다 있다고 해서 공부 방법이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토익 문법에 가도 문법이 똑같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도 똑같고 원래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중학교 3학년까지가 모든 문법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심화적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대학 가니까 토익 문법을 갔더니 중학교 때 배운 문법 똑같이 나오고 영어학부 들어왔는데 옛날에 다 배웠던 건데 똑같은 거 나오고 문법이 바뀌나요? 문법은 안 바뀌거든요. 그 대신 새로운 어휘는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외항사는 끼가 있고 탤런트가 가득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영어를 잘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를 잘 습득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또 왜 또 여러분한테 항공과 교수님이 항공과에 맞춰서 했지만 요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면접에 들어갔을 경우에 다 적용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무역회사에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이 좀 빨리 되면서 그 무역회사에서 3년 정도 제가 해외 영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외 영업이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 그 왜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가죽도 있고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이렇게 뭐 패브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식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통 이제 완제품을 만들기까지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머테리얼도 제공받아야 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을 원했더라고요. 회사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전투적으로 해외 영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해외 영업을 나서서 물건을 파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제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한테 새로운 상품, 그러니까 새로운 가죽 원단이 나오면 그 가죽 원단을 좀 샘플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얘기도 해주고 서로 커넥션을 잘 맺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유명 브랜드들 가방 브랜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원단을 보면서 가방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가방을 만들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낸 샘플 그 이제 스와치라 그랬어요. 보통 그 샘플 조각을 그리고 스와치를 딱 보고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걸로 한번 가방 좀 만들어 줘 볼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걸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도 더 좋게 오퍼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면접을 볼 때 상무님이 저한테 면접을 보시다가 딱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할 수 있겠냐고. 사실 그건 쉬운 건 아니라고. 제가 무조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돼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뭐랄까 그 경험이 참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과 여유로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하나 더. 자, 그다음에 소규모나 개인 인터뷰도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뷰가 좀 자유로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연습. 영어는 연습이에요. 반복적인 연습. 그리고 특히 요거 하나 질문 후 꼬리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한테 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살 거냐? 그러면 어디서 살 거다? 그러면 근데 거기서 네가 어떻게 생활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면접 볼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공 그 인터뷰 영어, 항공 승무원 영어 거기에 보면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마이 홈타운에 대해서 또는 뭐 나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그 제시해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상대방하고 인터뷰를 볼 때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어는 그거를 보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준비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 그 말이죠. 인터뷰 보러 갔는데 내가 생각한 인터뷰가 예상했던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니까 그렇고 오프라인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왜 시험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도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 데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네가 잘 아니?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내가 어디서 시험에 낼 줄 알고? 이렇게 묻는. 그래서 항상 공부는 예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결국 이런 거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그다음에 꼬리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결국은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꼼꼼하게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관광영어, 그 항공 관광영어 트랙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4개의 트랙이 다 사실은 여기가 다 공통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정말 말씀드리는데 항공 관광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일상 모두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시죠? 우리가 초급이긴 하지만 초급의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숙지를 잘하게 되면 영어 실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거고 많이 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장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회화도 있고 그다음에 독해와 말하기 뭐 여기 이제 항공 승무원 영어 인터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중급 영어 회화도 있고 영문법도 있고 토익도 있고 관광 가이드 영어. 그다음에 이따 이제 두 번째 타임에 해주실 호텔 관광 영어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서비스 영어 많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교과목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과목, 여기서 혹시 몇 과목 정도 들으세요, 보통? 6과목. 아이고, 제 6과목 듣는 분들 특징. 강의 시간 채우느라고 혹시 막 허덕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 과목이면 복습도 좀 하시고요. 네, 6과목. 갈 때 복습하시고. 역시 그래도 복습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과목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복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과목 어떻게 복습 하세요? 네? 그냥 물러보는 거, 최선을 다해서. 빛나는 어떻게 하죠? 복습. 몰아서 뇌가 가부화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틈틈이 오늘 돌아가시면 학습 계획서를 꼭 스스로라도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학습 계획서를 가지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셀프 체크리스트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학습 계획 리스트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학습 계획은 머리로 세워요.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고 체크리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도 되돌아볼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과목별로 학습하는 방법이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면요. 기본적으로는 회화, 작문, 문법이 그대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급으로 가면은 이제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문법은 중학교 3학년에 거의 다 끝나게 돼 있다 그랬죠? 알려주는 게 결국 문법은 여기서 끝나고 고급 가면 이제 회화로 다 보다 나은 표현, 보다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어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공 관광에 관련된 과목들이 이렇게 좀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지금 뭐 듣고 계신 것들 있나요? 1학기 과목 중에서? 네. 어떤 거 듣고 계세요? 영어 인터뷰 지금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초급에서는 뭐 혹시 초급 영어야 인문, 뭐 장문 이런 거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과목들을 가지고 이따 실질적으로 이제 힘들게 뭘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절대 개인적으로는 안 시키겠습니다. 지금 두려우시죠? 지금 제가 이따 힘들게 뭘 좀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써야 되나 뭘 해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시킵니다. 네. 자, 하나.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시키는 대신 크게 합창해 보세요. 이거 뭡니까? 네, 제가 요 과목은 초급 영어와 인문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넣었는데 보시면 이게 at the subway station에서 이제 민호와 선미의 지금 대화 내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학습을.
그냥 들으시고 그냥 그렇구나. 왜요? 너무 뚱한. 자, 왜? 그렇네.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하는구나. 보통 대부분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막상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제가 아까 노래 예를 들었죠. 제가 노래를 배우러 가면서 첫 번째 거기 노래 선생님이 저한테 시킨 게 뭐였냐면 노래 가사를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노래 가사를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걸 연습시키니까 노래 가사를 제가 읽기를 한 거예요. 가자마자 하루 종일 내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느낀 건 가사가 정확하니까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덜 떠듬거리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거를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읽어요, 그냥. 그쵸? 그리고 이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딩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들으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 저 노래 알 것 같아. 근데 막상 노래방 가서 마이크를 주면 생각이 안 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알 것 같고 익숙해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공부를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입으로 나오려면 이게 되게 묘한 게 내가 말해보지 않은 표현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말해봤어도 모르는 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 말해볼 기회가 있지. 할 수 없어요. 혼자서라도 말해야죠. 혼자서라도 자꾸 쫑알쫑알쫑알해서 익숙해지게.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로 우리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나가셨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일본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일본에서 온 분들이 너무 일본어를 잘한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만 해도 일본어가 시세가 없다고 영어로 갈아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친구가 일본어를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동네 사람들이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동네에 아시는 분의 남편분이 그 친구를 본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된 애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다니면서 계속 일본어를 중얼거린 거예요. 중얼중얼 외운 거 중얼중얼 이렇게 들으면서 중얼중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돼 보인.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제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혼자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상 사람을 만나면 잘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자 여러분은 지금 페이퍼가 조금 작구나. 이게 한글과 영어가 지금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 요거를 보고 자 갑니다. 요거를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네, 개인적으로 안 시킵니다. 마이크 갈까요? 자, 소리 내서 읽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여기는 지금 공간이 이러니까 좀 작게 읽는데 혹시 초등학교 때 거슬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래요? 너무 오래됐나요? 혹시 아니면 영어책을 큰 소리로 읽거나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일어나서 책을 큰 소리로 읽었던 거 생각나세요? 이유가 있어요. 크게 읽어야지 발음도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영어 발음은 우물우물하게 해서 나오는 발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입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려줘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소리로 말해야 될 때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거 잘하시면 좀 이따가 배가 고플 정도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당 딸리는 정도로. 네. 자, 한번 큰 소리로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Hey, you know, pretty good. Nice to see you. How are you doing? Well, I was just registered for Good for you. Where are you studying? I'm studying French. Is that right? French. I'm planning to go after Really? Yes, I'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a long time. I'm planning to study abroad. You mean abroad? You want to try 네, 긴장되죠? 단체로 하는데도. 그쵸?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그대로 영어로 옮기시는 거예요. 자, 스피킹 하시는 겁니다. 자, 슬쩍슬쩍 컨닝도 하시고. 자, 한번 여기서부터 해볼까? 아, 요건 개인적으로 좀 시켜봐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아까 지금 보면 영어로 읽는 거는 다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자, 요걸 영어로 얘기합니다. 자, 이런서부터 시작.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자,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자, 이게 우리 특히 영어학부의 교과목들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걸로 만드세요. 사실 그럼 딴 데 안 가도 되잖아요. 그쵸? 대신 이 부분은 혼자 연습하실 수 있고, 단 여기서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말한 거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제가 녹음이라는 걸 빼먹었더라고요. 녹음하세요. 내가 연습한 내용은 반드시 녹음하기. 그리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표현의 문제, 그 다음에 내 발음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자연스러워졌는지. 신기한 건 포트폴리오 쌓듯이 그걸 계속 쌓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자, 이제 막말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제가 티칭했던 경험인데,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물론 이제 여기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어학센터에 있을 때, 학교다에 있을 때, 수업에 오신 분이 갑자기 회사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회사도 이상해요. 약간 삼정회계법인 이런 회계법인 회사였는데, 거기 이제 회계사였는데, 아니면 회계사한테 갑자기 승진을 위해서 영어 공부 점수를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익도 내고 탭스도, 근데 이제 거기서 탭스 아니면 오픽을 내라고 했는데 탭스는 너무 어려우니까 또 오픽은 또 말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라이팅 수업만 오랫동안 듣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오픽을 가라 그랬죠. 제가 그러면 어차피 가면 이제 그 클래스 가서 들으라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너무 저한테 이제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은 화면에서 이제 보면 화면에 오시는 교수님이 익숙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이따 이제 제가 장문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꼭 회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장문을 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손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보시고 셀프 스타딩 해보시고 어느 부분의 문법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면 내가 그 부분의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올 때마다 커피만 한 잔 사오고, 공짜로 해주면 안 돼. 아니, 공짜로 해주면 이렇게 사람이 안 해요 또. 그래서 올 때마다 커피를 한 잔씩 사오고, 그리고 내가 준 자료를 거꾸로 말하기 연습을 해라. 대신 외우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오픽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직접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그 시험장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점수가 급하니까 이제 그래서 오픽에 나오는 책들을 가지고 이 방식대로 연습을 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대신 연습하라 그러면 대부분 뭐 하죠? 안 하죠. 요즘에 와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대단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녹음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확실히 처음에 떠듬거렸던 것들이 점점점 지나면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물어봤냐, 혹시 보고 읽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 아니요, 제가 외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이 이제 오픽을 봤는데, 오픽이 상중하 중에서 어드밴스드 과정이 제일 높고, 그 중에서 또 또 상중하가 나눠지잖아요. 어드밴스드 중에서도 거기에 중간 레벨을 받았더라고요, 첫 시험에서. 그거는 그 사람의 연습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인터랙션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건 그때 외웠던 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회화 공부를 좀 즐겁게 하고 싶다고 제 클래스를 떠나서 회화 클래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 수업에 잘 못 오고 회화를 공부는 해야 되겠고 어디 해야 되면 이런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외우는 거는 기억나게 돼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에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공부를 하시면, 자, 반드시 제가 하고 나면 내가 말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녹음하시고 꼭 들어보시고 피드백도 중간에 친구들한테 들어보시고, 우리 스터디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과목은 특징이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키포인트 문장들이 사실은 이 대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대화를 다 외우면 뒤에 것들은 다 그대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교과가 그래요. 일단 나중에 이제 제가 초급 영어 장문 입문도 하는 것도 보면 성 교수님께서 앞에 이렇게 키포인트 다 깔아 놓으시고 뒤에 가면서 구체적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앞에 것만 잘해 놓으면 뒤에 건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보시면서 의문을 가지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studying? 그 다음에 I'm studying, I'm learning. 이거 보통 우리가 시제를 뭐라고 얘기해요? 현재 진행인데 보통 현재 진행은 뭐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계세요? 공부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얘가 공부하고 있는 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여기다 진행형을 썼지? 궁금하면 어디다 물어봅니까? 우리 온라인 창에다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바로 답 주시잖아요. 이거는 왜 여기다 썼을까요? 가까운 미래. 예정되어 있는 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진행형은 두 가지를 써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근래에 하고 있는 거. 요거는 요 근래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런 말,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러면 나 요즘 사이버 대학에 좀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 이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나 요즘 나 요즘 노래 배우러 다니고 있잖아. 노래 배우러 다니고 있잖아. 이런 말 우리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거예요. 그러면 학습을 하시면서 그거에 관련된 거에 대한 의심도 가져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그냥 들으면 의심이 안 생겨요. 근데 강의를 생각하고 좀 들으면 의심이 생겨요.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썼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 그래서 의심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학부장님이 과목을 만드셨는데 잘 만드셨는지 의심을 하면서 워낙 훌륭하신데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여기다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거 여쭤봐야 되는데 내가 항상 의심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학습법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그래서 오늘부터 가시면 모든 교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외우시게 되면 스피킹 연습도 되시고 라이팅 연습도 되시고 일단은 문장을 외우면 문형을 외우는 거예요. 문형을 외우게 되면 거기에 내가 단어만 바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패턴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네, 이제 오늘 가시면 그렇게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시키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외운 내용을 계속 말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좋아하긴 해요. 저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박사를 할 때도 라이팅 전공이었거든요. 그러면 좋은 책이라던가 좋은 내용들이 글이 있으면 반대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장을. 그래서 이 반복적인 연습 계속 말하기를 중얼중얼중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를 외울 게 아니라 뭐를 외워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그 노래를 또 한번 배워보려고 했더니 중간에 또 가사가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외운 내용을 계속 말하기를 반복해야 어느 순간 그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안 나와요. 자, 첫 번째, 자신이 없어서도 안 나오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의심을 또 스스로 해요. 그래서 못 뱉어요. 근데 아까 제가 사유리 어머님처럼 좀 어떻게 되시라고요? 뻔뻔해지셔야 돼요. 네, 대범해지시고 뱉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해요. 외국인 교수님들이 우리 여기 원어민 교수님들이 한국말 어쩌다 한마디 하시면 오 잘하네요 이래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어쩌다 한두 마디 아주 잘하다 한두 마디 해도 우리는 다 뭐죠? 잘한다 소리 못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연습 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여기까지 괜찮죠? 네. 셋째, 발화의 기회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우리 학습법을 통해서, 우리 교과목 학습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토요 오프 특강 원어민 교수님 수업을 노리세요.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뭐냐, 학기 초에 가졌던 나의 모든 열기를 모아서 한 학기 끝날 때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바쁜 게 많아요, 토요일날. 그렇죠? 그러면 오셔서 하나를 듣더라도 오세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요 근처에서 만나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죠? 그럼 우리 학부 학생들도 많이 늘고, 그쵸, 학부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데리고 오세요. 우리는 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토요 오프 특강 원어민 교수님 수업을 노리시고요. 내가 만약에 좀 멀리 살아서 못한다. 근데 이번 주 오프 특강 못 가겠다. 제가 아까 학습 계획서 쓰라고 말씀드렸죠. 학습 계획서에,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프 특강에 어느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지. 근데, 이번 주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못 가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주중 화상 영어나 아니면 전화 영어를 노려봐야지. 그것도 다 안 되네? 그러면 이번 주는 내가 이 표현을 아까 박은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글을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이번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해보겠다. 이런 기회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학습 계획을 넓게도 세우지만 초단위나 분단위로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죠, 우리는. 토익도 800 이상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생각에 저기 가 있어요. 난 여기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그날 하루하루에 오늘은 무엇을 목표로, 오늘은 뭔가를 목표로.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데일리로 세우세요. 그래서 그날 하루 잘 완성하면 그게 쌓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중 화상 영어랑 전화어에 매달리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되는 한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하자. 이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 꼭 내가 원어민을 안 만나더라도 저는 가끔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해봐요. 뭐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어떤 상황 모습도 보고 또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라이팅도 써보고 말하기도 해보고 또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 부분에 대사를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영화를 가끔 그것도 혼자 많이 해요. 그거 누가 보면 이렇게 이랬다 할 거야 아마. 뭐라냐면 이렇게 영화에 그 남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자 대사는 제가 하는 거예요. 남자 대사는 듣고. 근데 이제 그 입모양과 그다음에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 사실 그 영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럼 화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운 건 확실히 좀 빠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묘한 게 아까 뭐였어요? 연습. 이게 매일매일 하면 습관이 되는데 연습을 안 하면 혹시 또 어느 날 따라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는 한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말한 건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말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장문입니다. 이거 초급영어 장문은 장문 입문이 성은경 교수님 이제 클래스에 있는 건데 거기 굉장히 좋은 내용과 문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왜 헛되이 있습니까? 그쵸? 문법도 많이 나오고. 저는 이 부분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보시라고. 그대로 영어로 옮겨보시는 거예요. 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네, 문법을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장문은 문법이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바탕의 한글 문장들을 영어로 직접 옮기며 연습하자.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요? 당황스러우시군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근데 저희 학과의 모든 과목들은요. 사실 그 스크립트가 영어로 있지만 한글 해석이 제시가 대부분 다 되어 있죠. 그거 왜 놀리십니까? 그죠?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써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수님들 발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시는 거예요.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굳이 학원을 안 가셔도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특히 또 들어보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무슨 기회를 높이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발화의 기회를 높이는 방법이 그게 발화입니다. 자, 발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문법 확실히 공부하고 여기 안에 그 문법을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보면 모든 문장 안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쓰다가 딱 보니까 어떤 문장이 안 써지는 거예요. 자, 요걸 쭉 써보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잘 써지는 문장과 잘 안 써지는 문장이 구분이 돼요. 내가 잘 안 써지는 문장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네, 문법이에요. 단어는 누가 해주죠? 그렇죠. 네이버 단어 사전과 그 다음에 일반 사전이 해주게 돼 있고 번역기가 해줘요. 근데 이렇게 번역기 돌리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 문법 내가 그 부분의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에 해당되는 문법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교수님 분명히. 그러면 그 문법을 다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써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틀리지 않을 때까지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틀리지 않을 때까지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의 완성도가 생기는 거고 그 문법과 문장을 가지고 다른 표현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문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자, 문법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 지금 여기 한번 첫 번째. 그래도 요건 한번 해볼까요? 슬슬 졸리면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한번 시켜볼까요? 잠 좀 깨게. 고개 내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I'm planning to go to cooking school.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문장 크게 시작. 네, 여기 문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부사절 after I graduate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현재가 미래를 이거 익숙하죠? 많이 외웠죠? 외우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왜냐하면 외우지 않거든요. 외우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요. 문법은 70% 이상이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니 문법 공부를 그렇게 평생 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기 위해서 뭐부터 사죠 또? 책부터 사죠. 집에 보니까 문법책이 너무 많아. 근데 보니까 그 책이 그 책이에요. 어떤 경우는 버전이 다른 책을 또 샀어요. 보니까 예전 버전은 파란색 바탕이었으면 요즘 버전은 또 빨간색 바탕으로 해놨던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하나 해서 외우세요. 아니면 문법책 사지 마시고 저희 학과에도 영문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교과과정에 문법이 나오거든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토익 점수 안 나온다고 고민하시죠? 왜 그럴까요? 단어는 일단 외우면 돼요. 그리고 문법도 외워서 풀면 되는데 안 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여러분들이 문법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이게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여기도 to가 있고 여기도 to가 있죠. 그죠? to. 근데 요 to와 요 to는 쓰임이 다르죠. 네. 그러면 그 쓰임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쵸? 근데 그 쓰임을 모르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 to는 무슨 to입니까? 요 앞에 to는 대답하세요. 요 to는 무슨 to일까요? 투부정사의 to가 되는 거죠. 아, 틀리면 어떻습니까? 요 to는 뭐가 되는 거죠? 전치사의 to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to가 한 문장에 2번 쓰여도 영어는 구분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고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쓰임이 다르잖아요. 결국은 문법은 뭐냐면요. 문장에서 쓰이는 그 아이들의 쓰임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쓰임대로 말하고 그 쓰임대로 라이팅을 하게 되면 문장이 되는 거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건 거죠. 이제 오늘부터 가시면 막 의욕적으로 불타죠. 이제 문법 외워야 되겠다고. 근데 문법만 외우면 힘들어요. 뭐와 함께 외우면 좋을까요? 문장을 같이 외우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같이 외우시고 외우기만 하면 되나요? 뭐도 해야 되죠? 바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뭘 해야 된다고요?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맞는지 그러면서 오늘부터 한번 쭉 쌓아보세요. 쭉 쌓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나아지는지. 그래서 문법은 암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장문에 나와 있는 문법이에요. 성 교수님 과목에 장문에. 보면 우리가 he일 때 speaks 쓰고 he and I일 때 are를 쓰고 요게 아마 보통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우지 않으면 못 고르게 돼 있어요. 그쵸? 외워야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 저는 저희 교과 과정들의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예요. 한글과 영어가 제시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시기 편하게. 그러면 이거를 보고 영어로 옮기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얘기했으면 speaks 쓰고 are를 쓸 수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려놓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스터딩은 내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서 물론 하기도 하지만 이 내가 듣고 있는 교과 과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장문이니까 이걸 그대로 영어로 옮겨보세요. 그랬더니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주의해야 될 문법들을 내가 맞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고. 근데 거기서 내가 왜 틀렸는지 알겠어 라고 하면 괜찮은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뭐 하시면 됩니까? 질문하시면 되죠. 해당 과목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거 뭡니까? 제가 빨간색 뭐라고 써놨어요? 네, 외워요. 외웁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영어 확실히 따라잡기로 갑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항공영어, 서비스 영어랑 항공 승무원 영어는 어떤 게 있냐면 강의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연습하도록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강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나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정리하고 연습하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하나를 자, 얘가 요걸로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원어민 음성으로 나오고, 요게 그 인터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고향이에요. 그죠? 단양. 근데 여러분들의 고향은 다르죠? 그럼 여러분 걸로 바꿔야죠. 근데 내가 꼭 항공 영어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 면접을 보거나 인터뷰를 보더라도 내 걸로 바꿔야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항공 승무원 영어라고 해서 항공 인터뷰 영어를 해서 뭐 새로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관련된 질문은 다 비슷하죠. 어디를 가도. 제가 무역회사 가서 인터뷰 볼 때도 다 이거였어요. 홈타운 어디냐? 직장이 네가 이제 여기서 잡을 이제 구하게 되고 포지션을 얻게 되면 어디에 살 거냐? 뭐서부터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냐? 그럼 니네 고향이 뭐냐? 이게 다 비슷하거든요. 단 이제 전문적인 질문이 들어가겠죠. 항공에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면 거기에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항공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냐? 사람들 상대하는 일을 하는 거 좋아하냐?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 뭐 이런 거. 저도 일을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인스펙션이라서 이제 물건 검사를 제가 이제 그 바이어들 대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뭘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컨펌을 해준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클레임을 받았어요. 그걸 클레임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현상이 생. 그래서 나 이제 회사 잘렸구나 막 이래가면서 그랬는데 이제 상무님이 스킬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장 가서 때를 썼죠. 그래서 때를 쓰고 이렇게 살 내고를 해서 하고 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업무적으로 관련된 것들은 물론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 맞게 평상시에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시면 자, 강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아주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어는 자, 아까 초급 영어야 인문, 장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쌓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쪽 분야로 가고 싶으시면 이쪽 분야에 관련된 용어는 이 과목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오후에 하시는, 좀 이따가 하시는 호텔 관광 쪽에도 호텔 영어 쪽은 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목을 잘 하시고 호텔 쪽은 또 호텔 용어를 쓰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기본 영어는 하고 무역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무역에 관련된 것들을 또 용어를 하는 거고 용어가 조금씩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외우면서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발화되도록 하는 건 어느 과목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세요라고 자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자고 했는데 이게 분명히 앞에 한글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글을 보면서 써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보고 말하기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자 이번에는 자 시간이 이제 제가 리스닝을 따라잡는데요. 자 리스닝을 어떻게 따라잡아 볼까? 이거는 제가 어느 과목에도 다 해당돼요. 특히 우리는 원어민 교수님들 과목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성은경 교수님 초급 영어 장문에도 보면은 영어 문장이 많이 나오고 저희는 다 MP가 그 음성이 제공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리스닝이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 썼던 방법이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 방법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잠깐만요. 자, 뒤로 좀 넘겨주세요. 자, 뒤로 좀 넘겨주세요. 자, 뒤로 넘겨주세요. 자, 제가 특정 과목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과목 외에는 조금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모든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지금 나나 들은 거 보지 마세요. 읽어보지 마세요. 읽어보지 마시고 자 일단 한번 첫 번째 제가 거기 뭐라고 그 내용을 들어본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제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잠깐 내리고 내용을 들어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는데 여기에 보면 본인 듣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좀 작죠? 스피커를 네. 잠깐만요. 이거 어디다가 해야지 마이크가 커질까요? 아니, 이 소리가. 볼륨을. 잠깐만요. 들리긴 들려요. 여기를 키워야 되는 거. 감사합니다. 네. 네. 보지 말고 들으시는 거예요. Starbucks promises home delivery in Hong Kong. Starbucks is planning to expand its services in Hong Kong. The Seattle-based coffee giant is promising to deliver your favorite beverage to your doorstep there. The venture comes after mobile order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While the launch date hasn't been set, Starbucks Hong Kong and Macau executive director is certain it is going to happen. The new home delivery service will help baristas handle to-go orders and long lines. 어떠세요? 너무 잘 들렸어요? 어때요? 알아듣기 힘들어요? 내가 원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PPT를 다시 띄웁니다. 제가 여기 뭐라고 했나요? 두 번째. 네, 내용을 보고 듣기를 동시에 하면서 확인한다. 이때 뭘 확인하냐면요. 내가 잘 안 들렸던 발음,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발음,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단어, 이런 걸 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뒤에를 한번 볼까요? 뒤에를 보시면 단어가 나오죠. 단어를 모르면 안 들려요. 알고 있어야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어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시냐면 다시 들려드릴게요. 들으면서 다 발음 잘 안 되는 거, 내가 잘 못 들었던 거, 그리고 내가 엉뚱하게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체크하세요. Starbucks promises home delivery in Hong Kong. Starbucks is planning to expand its services in Hong Kong. The Seattle-based coffee giant is promising to deliver your favorite beverage to your doorstep there. The venture comes after mobile order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While the launch date hasn't been set, Starbucks Hong Kong and Macau executive director is certain it is going to happen. The new home delivery service will help baristas handle to-go orders and long lines. 체크 다 하셨어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This reads
Page 14. 1. Starbucks promises home delivery in Hong Kong. Starbucks is planning to expand its services in Hong Kong. The Seattle-based coffee giant is promising to deliver your favorite beverage to your doorstep there. The venture comes after mobile order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While the launch date hasn't been set, Starbucks Hong Kong and Macau executive director is certain it is going to happen. The new home delivery service will help baristas handle to-go orders and long lines. 자, 표시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야 됐었어요, 혹시? 자, 이게, 자, 지금 여기 두 번째까지 이제 내용을 들어보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 교과 과목에도 보면 요게 다 있죠. 아까 제가 항공 인터뷰 영어도 보여드린 것처럼, 그것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들으면서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으셨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안 시킵니다. 그 대신 읽는 소리는 들려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지금. 시작. 다 읽으셨어요? 숨 차죠? 숨 차지 않아요? 네. 이게 읽다가 보면 익숙치 않으면 이게 약간 호흡이 딸리거든요. 그 뒤로 갈수록. 자, 그런데 읽으셨는데 읽을 때 아까 들었던 거랑 달리 또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확인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네. 패스트 리딩을 하는 거예요. 빨리 읽고 반복 연습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처음에 내용을 들어본다. 본인의 듣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속도의 한 3배 정도는 느리게 들려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느리게 들려요. 하나하나 다 들려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익숙해지면서 발음이 익숙해지고 제가 아까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발화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입으로 직접 말해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패스트 리딩을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제가 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하다가 막히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켰어요. 그래서 이 정도 패러그래프를 틀리지 않고 거의 한 호흡에 끝나도록 그만큼 연습을 하려면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패스트 리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Starbucks is planning to expand its business in Hong Kong. The Seattle-based coffee giant is promising to deliver your favorite beverage to your doorstep there. The venture comes after mobile order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막혔어. 알겠어요? 롱 라인 들렸어요, 여기서. 자, 한 번에 끝나면 안 되죠. 패스트 리딩은 최소한 5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자, 5번. 자, 두 번째 갑니다. 시작. 혹시 롱 라인즈만 빨리 큰 소리로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자, 한 번만 더 하고 원래는 한 5번 정도 해야지 이제 속도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섀도우 리딩까지 시키면 섀도우 리딩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고 듣고 계속 내가 팔로우 하면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게 되면 그 외웠던 거는 발화가 되고 외웠던 건 어디 가서든지 대신 외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 연습.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 연습. 자, 그럼 한 번만 더 빨리.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Starbucks is planning to expand its services in Hong Kong. The Seattle-based coffee giant is promised. 아까 처음에 읽을 때보다 두 번, 세 번 읽을 때가 훨씬 좀 편안하고 낫지 않아요? 그쵸? 한 번만 더 해보고 들어보죠. 자, 시작! 네. 자, 훨씬 낫죠? 이게 시간을 재어보면 점점 뒤로 갈수록 시간도 짧아져요. 내가 읽는 게. 자, 이제 다 덮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보죠. 아까 처음보다 훨씬 좀 속도감이 느리게 들릴 거예요. Is Greece, page 14. 1. Starbucks promises home delivery in Hong Kong. Starbucks is planning to expand its services in Hong Kong. The Seattle-based coffee giant is promising to deliver your favorite beverage to your doorstep there. The venture comes after mobile order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While the launch date hasn't been set, Starbucks Hong Kong and Macau executive director is certain it is going to happen. The new home delivery service will help baristas handle to-go orders and long lines. 어때요? 조금 더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좀 이렇게 들리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는 느낌이 들죠? 그게 보통 제가 수업에서 할 때는 한 10번씩 연습을 시켰어요. 숨도 차고 저도 같이 하면서 중간에 막히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막히면 다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서 이게 점점 쌓이니까 리스닝에 대한 것들에 이제 조금 더 감각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화라던가 문법을 통해서 긴 문장에 대한 커버들이 생기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듣기는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요 자료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평상시 연습하실 때도 물론 쓰시고 또 하나가 지금 저희 과목들 있죠. 저희 과목에 리스닝을 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단순히 보고 시험을 보기 위한 걸로 끝내지 마시고 요거를 가지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하기 연습하고 한글을 보고 영어로 써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또 원어민 교수님들도 억양이 다 다르잖아요. 발음이 다 이렇게 엑센트 다 다르잖아요. 우리 또 다국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사실 우리 교과 과정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하시거나 그런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토익 시험 보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가르쳤던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문법을 좀 열심히 하고 이런 문장들을 자꾸 하니까 확실히 토익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 말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양한 방법의 어떤 시험을 보시더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시다 보면 요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문화와 매너의 습득도 중요하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문화나 매너에 관련돼서 어학이 같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도 그렇고 이제 내가 면접을 보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관련된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만약에 외국계 회사면 거기에 관련된 문화가 있고 군대는 군대 문화가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빛나가 근무하는데도 거기만의 또 문화가 따로 있겠죠. 그러면 직장 내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어학에 관련된 문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하셔가지고 영어 스킬을 좀 높이시면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도 그렇고 또 목표하시는 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거창한 내용보다는 우리 교과 과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그 제시법이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셀프로도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고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